저 두 번째 논문은 세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마스크 좀 벗고 해주시면 더 명쾌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마스크를 벗으시면. 마스크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끼고 계십시오. 김신영, 이인미, 유미호 세 사람이 작성을 했고요. 세 사람은 각각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 자기 특징껏 기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유미호 센터장님이 이 논문 전체의 내용과 항목들을 같이 회의하는 회의를 주재하셨고요. 김신영 이임님은 그 회의에 같이 참여하면서 이 논문을 전체를 집필하고 교정 계획까지 했습니다. 김신영 박사님은 지금 해외에 계셔서 저희가 줌이라는 그 좋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이 논문을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줌에게도 잠깐 감사를 드리면서 논문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논문은 42쪽부터 100쪽까지 논문이 지금 게재되어 있고요. 참고 문헌은 101쪽부터 105쪽까지 있으니까 혹시 이 논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논문의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논문을 왜 썼는지가 그 연구 목적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42쪽 연구 목적은 제가 이 논문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생태환경 관련 여러 문제들을 어떠한 관점에 터하여 접해왔고 다뤄왔는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통시적으로 개관하고 첫 번째 목적이죠. 두 번째는 오늘날 전지구적 실천 과제로 명시되어 있는 탄소 중립을 신앙적, 신학적 지평에서 인지 및 해석할 수 있는 교회의 잠재력을 규명하며 세 번째, 향후 탄소 중립 과제를 교회 교단 단위로 혹은 교회 연합의 면에서 어떻게 전개하면 좋을지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탐색하고 제안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느 방향으로 실천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의의가 두 가지로 저희들이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43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9번째 줄인가요? 본 연구의 첫 번째 의의는 기후 위기 시대를 지혜롭게 또 신앙적으로 돌파하고자 의도하는 교회와 교단이 급증하고 있음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물음에 기초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저희 논문의 의의입니다. 기초적인 대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의의는 44쪽의 맨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교회의 환경의식과 실천행동이 정부 및 지자체의 환경정책 및 지역사회의 지향과 어우러져야 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커다란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서 특별히 이웃 사랑의 면을 환기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본령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물론 이웃사랑 저희 잘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는 어떤 이웃사랑이 필요할지 그것에 대한 의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장에서는 큰 글씨만 이렇게 넘겨가시다 보면은 저희 그 발표를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장에서는 환경 문제에 관한 한국 교회의 관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신학적 관심은 아까 송 목사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던 린 화이트 이 논문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효시격이기 때문에 저희도 다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정말 활발해진 논의들이 있는데 그 논의들을 저희들이 정말 개관만 했습니다.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참고 문헌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적 관심에 저희는 좀 더 무게를 두었는데요. 왜냐하면 일반 신학적 관심은 송 목사님께서 어련히 잘해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적 관심에서는 저희가 특별히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9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를 환기에 모았습니다. 이때 자연물에 대한 관심이 각별히 강조되었던 대회입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1970년대에 저희가 흔히 복음주의권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는 로잔 대회가 1974년에 열렸고요. WCC에서는 1975년에 5차 총회가 있었는데요. 두 총회에서 다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짚어주었습니다. 1970년대라 하면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좀 가속화되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좀 들어오면요, 1990년대 말에는 환경운동 단체들이 소소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도 활동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불행한 일이지만 2007년에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되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서해안 살리기 한국교회봉사단, 여기 종로 5가에 사무실도 있었는데요. 그 기구가 출범하면서 서해안 살리기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제가 태안반도에 갔는데 박물관 기념관까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한번 기독교 교회가 엄청나게 생태적 위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2011년에 이웃나라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또 한국 기독교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다만 구호 역할뿐만 아니라 실제 참여하는 운동 역할도 감당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계속 저희 미세먼지 때문에 혹은 황사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몽골 지역에 가서 나무를 심어주는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드러나지 않게 그야말로 빛도 나지 않고 이름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환경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져왔다는 것을 저희 논문 저자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잘나척하고 있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해오던 것을 지속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가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3장에서는 이제 국내를 좀 살펴봤으니까 해외는 그러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해외 교회들을 아프리카, 또 영국, 독일, 미국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아프리카의 경우는 기후위기를 지금 직면해서 가장 먼저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가 뭐 있어?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조금 있었던 분위기에서 최근에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을 내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열심을 내면 거의 전 세계가 열심을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4장에서는 우리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고 할 때 환경 이것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면 기독교적 가치를 이야기할 때, 환경에 어울려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기독교적 가치는 환경교육센터 산림에서 낸 지구정원사 가치사전에서는 25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저희 논문은 6가지로 선택과 집중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당연히 예측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예수님의 평화 우리가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팍스 로마나냐 샬롬이냐 저희는 샬롬을 선택해야 하겠죠. 그리고 정의는 말로만 정의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행해야 한다. 저희 그 말씀들을 좀 찾아서 논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희망인데요.
기후 위기 때문에 기후 우울증을 겪는 젊은이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만납니다. 아, 내가 해서 뭐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희망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죠. 그냥 낙관하는 게 아니라 또 비현실적으로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희망을 우리가 품자. 그리고 희망을 나누자. 그 얘기를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논문 공동전자들 나름의 그냥 분리를 해보았습니다. 5번째는 함께 삶인데요. 공정, 공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창조세계의 구성원의 하나로서 이 가치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가치를 중요하게 5번째로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피해갈 수 없는 가치, 창조세계, 창조질서에 관한 이야기죠. 저희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함께 동역할 뿐이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한번 함께 보았습니다. 5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해나갈 수 있을지, 탄소 중립이 뭐냐, 그 중립적으로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탄소를 줄이는 게 탄소 중립이거든요. 그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 뭐 아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분들서부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필요성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세대만 그럴 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셨는데 교회가 그 명령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미래 세대를 계속해서 우리가 생육하며 번성하며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그 길에 교회는 당연히 들어서야 한다. 들어설 뿐 아니라 앞장서야 한다는 게 필요성이고요. 당위성 혹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 탄소 제로 녹색 교회라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꼭 살림과 함께 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살림과 함께 하면 노하우를 훨씬 더 잘 교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우리가 탄소 중립 녹색 교회가 될 거야 라고 선언하는 데서 출발하자. 그것이 저희 논문의 제안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그거 분석할 수 있는 그 표가 다 있거든요. 항목도 있고 그런 것들을 구해서 실제로 적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요. 도시에 있는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 또 해안가에 있는 교회 다릅니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교회마다 다른 계획을 만들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열어놓은 채로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실천 방안으로 저희가 8가지를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이 8가지는 그냥 크게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8가지 분야가 될 것 같아요. 요걸 더 세분화하면 수십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요거를 이야기하면 저는 20분을 싹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에너지 생산 및 소비예요. 교회가 절전을 할 수도 있고요. 발전을 할 수도 있다. 이 발전은 디벨롭하는 발전이 아니라 전기를 만들어내는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라고 궁금증이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셨을 수 있는데 살림에게 연락하시는 것도 좋고요. 환경운동을 하시는 또는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단체에다가 연락하면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전과 발전의 공동체로서 모범을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 수송이에요. 배기가스가 문제가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차 안 타고 다녀야겠네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 없는 주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달에 한 주일만이라도 교회 갈 때 차를 안 타고 간다. 그런 아이디어 재밌게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그 중에 하나 제가 예를 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먹는 음식입니다.
육류와 유제품을 과하게 먹어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고기가 썩어서 음식 쓰레기통으로 그냥 나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밥상은 기독교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명밥상 운동의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음식, 구입한 음식은 깔끔히 먹고 또 되도록이면 버리지 않고 기한안에 빨리 열심히 먹어야겠죠. 그리고 육류와 유제품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식생활을 홍보하는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보를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가거든요. 자, 네 번째로는 쓰레기예요. 그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것도 중요하고 안 만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포장 용기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요즘 교회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을 설치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엔 한때는 카페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공간 조금만 내면 되거든요. 카페만큼 자리 많이 차지하지도 않는데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 할매기만 파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건축입니다. 친환경 물질, 유해 물질, 화학 물질 덜 들어간 재료를 사용하는 집을 짓자. 교회도 리모델링할 때 그런 재료를 쓰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탄소 흡수원의 문제입니다. LED로 교체를 하는 거 좋고요.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교육하는 것. 정원을 만드는 것. 교회가 사각하게 돌담을 만들 게 아니라 교회 정원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환경 교육인데요. 개인의 교육도 중요하고요. 공동체 교육도 중요하고 교회끼리 연대해서 교육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배와 설교를 통한 환경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단지 키우는 게 아니라 이어나갈 수 있게. 그러면 설교에서 그냥 잊어버릴만 하면 설교하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예배에서 그걸 한번 환기해주고 그러면 교인들 정말 잘합니다. 그런 사례들도 여기 좀 저희들이 써놨는데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분량 너무 많아질까봐 조금 줄였는데 확인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논문이 향후 전망과 제안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내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교계를 전반적으로 살피는 일을 저희 논문이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교회 현장 중심의 개별 연구들이 좀 더 많아져서 그 연구들이 서로 공유되고 나눠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A 교회가 한 거, B 교회가 듣고 C 교회가 한 거, D 교회가 또 알아보고 서로 불러서 배우고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쭉 이어가는 캠페인이 되어야 한다. 일상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저희 논문도 그런 기여를 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썼다고 자부를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소통 구조가 조금 달라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작은 모임들이 좀 더 만들어지고요. 그 모임들 사이에 소통이 좀 더 원활해지면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어요. 구역 모임도 있고 셀 모임도 있고 여신도회, 여전도회, 여전도회 같은가요? 남신도회 또 청년 많이 있는데 그 모임들 사이에 소통이 좀 더 원활하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도 역시 소통인데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귀를 기울이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저희들이 어른들이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 듣는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획적 소통을 이야기를 한다면 세 번째는 종적 소통을 조금 강조하는. 결국은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통이 기본이죠. 기본이요. 이미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런데 좀 더 염두에 두자는 거예요. 선택을 그쪽으로 하자. 소통을 중심에 두자. 그래서 저희 논문은 결국은 크게 말해서는 이렇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고 나누고 공유하자. 그것을 마지막으로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활동은 살림에 연락하시면 저희가 제일 잘 알려드릴 수 있고요. 기타 등등 환경교육단체 연락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저는 발표를 마치고요. 20분 맞추느라고 좀 달려왔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